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3에서 5cm씩 폭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상관과 동해안에는 수요일까지 최대 1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해 부패 카르텔이라고 맹폭을 가하고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해 탄핵 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하자마자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남성은 2달간 이런 수법으로 편의점 7곳에서 1,000만 원 넘게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이후 미국 없이는 안보 보장이 어렵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유럽 정상들도 긴급 안보 회의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만 해도 봄이 오나 싶었는데 오늘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고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 등에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주 영동 지역에는 1m의 눈폭탄이 예고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520m, 강원 고성의 관문인 진부령 정상. 봄으로 향하던 이곳은 다시 한겨울이 됐습니다.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 중이던 나무에는 얼음방울이 맺혔습니다. 봄 농사를 준비하던 트랙터는 다시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비가 오다가 지금은 이렇게 우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대 7cm의 많은 눈이 예고됐습니다. 거기는 못 가요. 나 지금 갔다가 시간 되기 전에 얼렁 내려와서 눈 더 쌓이기 전에. 지금 밤이 문제지요. 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오면 이건 뭐 엄청나게 올 것 같은데. 밤사이 서울과 수도권, 충북과 경북에도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를 기해 강원 산간 지역을 시작으로 내려진 대설특보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눈이 내리지 않은 중부지방에는 봄비답지 않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은 무거운 습설인데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는 시간당 5cm 정도의 눈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수요일까지 최대 1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도 5도 넘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개헌과 헌재, 선관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주요 인사들은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하나둘 몸풀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더 나아가 오늘 공식 행보를 재개했죠. 보수층의 전통 의제인 보훈과 안보를 들고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어제 장외 집회에 참석해 여론전에 나섰던 이재명 대표는 정책을 통해 전통적인 지지층과 중도를 동시에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여권에서는 선관위 개혁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왕국으로 불신을 자초했다며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선관위 흔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관위 내부 부패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선관위에서 법관이 겸임하던 선관위원장을 개방직으로 뽑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며 사전투표 시스템도 개선하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여권 일각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선관위 내부 부패를 지적한 겁니다. 선관위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도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 않는 무법지대라는 사실이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사전투표 폐지를,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여당 내 장동혁 의원이 모레 사전투표 폐지 관련 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아직 당 차원 움직임은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당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폐지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적 선관위 흔들기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의 장난감 자동차, 극우 세력의 고장난 확성기를 자처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면 대권은커녕 정치 생명을 걱정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야당이 반대해도 선관위가 부패 카르텔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만큼 사전투표 폐지를 포함해 선관위 개혁 요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자신의 대표 정책이자 분배를 강조하는 기본사회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생성형 AI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쓸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AI를 통한 기본사회 구상을 띄웠습니다. 이 대표는 AI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특정 개인과 기업이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생성형 AI를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 그 길을 결국 인공지능이 열어주지 않을까.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돈 안 내고. 성남시장 당시부터 기본소득의 원형인 청년 배당과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로 인지도를 쌓았던 이 대표. 지난해 총선에선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1호 공약으로 띄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 등과 함께 우클릭 비판에 휩싸였는데 오늘은 분배에 방점을 찍은 기본사회를 소환해 기존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또 사회 안전 매트리스라는 키워드를 띄우며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조기 대선 대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외연 확장과 집토끼 단속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달여 만에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책을 출간하면서 복귀를 예고했었죠. 한 전 대표는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헌법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 한다며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의 한 극장가에 도착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관람한 뒤 안보를 강조하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소극장에 모인 이 마음이 결국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한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 나선 건 77일 만입니다. 지난주 저서를 출간하며 개헌론에 군부를 짚인 한 전 대표는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문제는 그렇게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29번의 탄핵 시도와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국민이 또 겪게 해선 안 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5일에도 북콘서트를 열어 공개 행보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앞서 보신 정치권 소식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했습니다. 여권 내 파급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직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아직 이르다는 평가부터 탄핵 정국의 책임론까지 부정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적어도 기다려줘야죠. 국민의힘 당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 지지하는지 한번. 한동훈이는 용서 못하지. 그런 사람은 당의 분탕질지로 다시 오면 안 되지. 그런데 이런 비판이요, 단순한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당대표 시절부터 대통령, 친윤과의 갈등이 적지 않았는데요. 예. 당심과 다르다는 비판에 그때마다 한 전 대표 민심을 강조하면서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불가피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최 기자가 얘기하는 이 당내 갈등이라는 것이 친윤 갈등이 재현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친윤 구도가 이번엔 탄핵 찬반 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지금은 강성 지지층에 기대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탄핵 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절반 이상이 보수 집회에 참석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연일 개인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은 불법, 탄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여권의 딜레마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한 전 대표가 여기서 선관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오늘. 일단 오늘 한 전 대표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걸 묻고 싶습니다. 선관위가 그러면 그렇게 가족 기업처럼 운영되고 어떤 감시로부터 취해법권처럼 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인가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도 연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권 주자들이 일제히 선관위를 때리는 의도는 뭐라고 봐야 돼요? 그동안 선관위를 두고 여러 의혹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이를 감사한 감사원 감사가 위원이라고 헌재가 결정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관위는 물론 헌재도 보수 강성 지지층의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전투표제 폐지 이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 전 대표까지 선관위 비판 대열에 동참한 걸 보면 결국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지지층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 비해선 민주당으로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고민이라 중도층, 특히 2030 표심 확보가 중요해서 당력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풍을 고려하다 보니 특정 성별 구분 없이 포괄적 청년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핵심은 이대남을 겨냥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건데 자칫 기존 지지층인 여성층 등 집토끼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선고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고 이르면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여권은 그전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오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하자 여권은 반발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특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이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 한 총리 탄핵이 무효가 되면 최 대행이 임명했던 재판관들의 법적 안정성도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첫 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제가 저희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헌재가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서두를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에 따라 또 한 번 정치권 헌재 선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조팀 박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박 기자 먼저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통상 탄핵 심판 선고는 마지막 변론 후 2주 내외에 이루어졌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마지막 변론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은 지난달 25일이었죠. 그래서 2주 뒤인 3월 첫 주에 한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변론과 비교하면 총리 탄핵 변론은 상대적으로 횟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이 최후 진술까지 총 11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예. 반면에 한 총리의 경우는 단 한 차례 변론 후 종결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더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헌재가 그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 시기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앞서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임명 권한은 다시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가정이긴 합니다만 기각과 임명이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후보자는 그간 있었던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에 관여하려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갱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재판부가 논의할 문제지만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고일자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신속 심리를 위해 재판부가 기존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면 헌재는 한 총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헌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뒤 매일 수시로 평일을 열고 심판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3.1절 연휴에도 예외 없이 기록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일을 거친 이후 재판관들은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문을 작성해 선고를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한 갯벌로 굴을 따러 간 60대 부부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강원 평창군에서는 한 펜션에서 불이나 투숙객 1명이 숨졌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보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60대 부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8시 50분쯤입니다. 갯벌로 굴을 따러 간 후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수색에 나선 해경은 부부가 선수레를 끌고 갯벌로 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저께 15시쯤에 이제 일단 CCTV에 그 두 부부가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동하는 건 찍혔는데 그 이후에는 뭐 찍힌 게 없고. 해경은 경찰과 소방, 해남군 등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조 주택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펜션 주인과 투숙객 4명은 대피했지만 40대 여성 1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분쯤 전북 남원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학교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시장 영업이 끝난 뒤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훔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2달간 편의점 7곳에 취업해 1,000만 원 이상을 빼돌렸는데요. 붙잡힌 곳도 새로 취업한 편의점이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휴대전화를 보며 계산대 모니터를 만집니다. 그리고는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충전합니다. 잠시 뒤 계산대 금고를 열어 지폐를 챙겨 자리를 뜹니다. 20대 A씨가 편의점에 취업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사실 급하게 쓰거든요, 편의점들은. 이제 최대한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무조건 아는 사람만 쓰고 더 확실하게. 이 남성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범행 2주 후 인근의 또 다른 편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재차 위장 취업을 할 거란 사실을 간파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올해 1월부터 서울, 강원, 대구 등 전국 편의점 7곳에 취업해 1,000만 원 넘게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절도 등으로 1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22살 A씨를 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박사 학위를 따고도 취업하지 못한 이른바 백수 박사가 10명 중 3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수치인데 이런 현상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600억 원을 투입해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해 금년 도입한 연구생활 장려금 지원 사업 공모를 2월 11일에 개시하고 역설적으로 연구에만 몰두하기 어려운 학생 연구자들의 현재 처우와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어렵게 박사를 따고도 직업을 갖지 못한 비율은 10명 중 3명꼴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 내 무직 비율도 40%에 육박했습니다. 법과 경영 등을 제외하곤 취업문 자체가 아예 좁아져 전공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박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점점 더 공부하는 포커싱이 더 협소해지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취업 같은 곳에서는 딱 자기 필드가 아니면은 취업하기가 어려운. 30대 미만인 청년 박사는 절반가량이 취업을 하지 못하며 고용 한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취업한 경우에도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 박사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두 정상의 회담이 파국으로 끝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루 만에 미국에 고마움을 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수습에 나선 거죠. 유럽 정상들은 젤렌스키에게 백악관으로 돌아가 트럼프와 다시 대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얼마 못 가 미 언론 앞에 섰습니다. I respect President and I respect American people. 하루 만에 파국 회담 진화에 나선 건데 자신의 SNS에는 미국의 지원에 감사하다는 장문의 글까지 올렸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서로 목표를 이해하려면 직설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며 당시 설전을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원 없이는 안보 보장이 어렵다며 긴밀한 협력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으로 건너간 젤렌스키는 4조 원의 차관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You have full backing across the United Kingdom, and we stand with you with Ukraine for as long as it may take. 유럽 정상들이 겉으론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내심 미국이 지원을 끊어 대서양 동맹이 깨질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회담 직후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어 백악관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고 마르크 리터 나토 총장은 BBC에 출연해 화해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까지 최근 트럼프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문가 대표단이 한국에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 가장 원하는 건 체제 보장입니다. 미국과 체결하려 했던 광물 협정도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직결돼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히토류 등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대신 러시아군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도록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It would help to start new phase of negotiations and also to somehow improve atmosphere, political atmosphere, which is now present, maybe not the most positive atmosphere. 또 우크라이나는 안보 담보를 위해 나토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포기가 협상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맞서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의미 있는 좀 주도 국가로서 이렇게 좀 탑다운식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혈맹을 주장하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얻은 것이 수확으로 꼽힙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can benefit from its involvement in Russian-Ukrainian war in their negotiations with President Trump, with the US. 다만 북한이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 협상에서 추가 이득을 취하기는 어렵고 전쟁이 종식되면 북로 관계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볼리비아에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 우유니 사막 인근에서 버스 2대가 부딪혀 3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중 1명이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뒤집혀져 있던 버스를 견인해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버스는 아슬아슬하게 도로에 걸쳐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버스 내부를 수색하며 부상자를 수습합니다. 어제 볼리비아의 유명 관광지인 우유니 사막 인근에서 도로를 달리던 버스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Necesitamos en este momento una grúa, una pala también para poder hacer parar este bus que está obstruyendo acá y que está aplastándola.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37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습니다. 미성년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은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사망자와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l personal está realizando el trabajo para identificar y ya tener los nombres de las personas que están internadas heridas y de las personas que han perdido la vida en este lamentable accidente. 버스는 카니발 축제가 시작된 오루루 지역을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볼리비아 경찰은 버스 운전자 중 1명에게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반지하 주택에 안에서 열 수 있는 방범창을 설치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침수 등 창문으로 탈출이 필요할 때 쓰라는 건데 1층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층에서도 불이 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세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택 창문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이 거세 소방대원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올겨울 서울의 한 1층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도 죽었다 그러더라고. 우리들은 이제 소방차 사람들이 막 나오라 그래서 나와. 화재 현장엔 철로 만든 창살이 떨어져 있는데 화재 당시 창문에 붙어 있던 겁니다. 주택 1층에 있는 방범창입니다. 두꺼운 창살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 외부 침입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밖으로 탈출하는 걸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다른 주택들을 살펴봐도 1층엔 대부분 방범창이 설치돼 있습니다. 외벽에 나사나 볼트로 단단하게 고정해서 열 수 없는 구조입니다. 2022년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이 숨지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지자체에서 안에서 열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반지하로 한정했고 같은 건물이라도 1층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반지하 주택만 해당이에요.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개폐식 방범창을 지원해 드리는 거라서 지상층은 일단 대상은 아니에요. 침수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크고 1층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신축이나 정축 시에라도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강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책이 반지하에서 멈춰 올라오지 못한다면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최근 마트와 백화점에선 참치 해체 쇼부터 고객 맞춤 제품과 상담까지 다양한 현장 마케팅이 치열합니다. 불경기를 극복하고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에 맞서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만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승부하겠다는 겁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마트입니다. 고급 일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참치 해체 쇼에 고객들의 사진 촬영이 이어집니다. 아이도 엄청 신기해서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백화점에선 쌀 품종과 도장을 입맛대로 선택하고 대용량 치즈도 소분 포장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원하는 재료를 골라 나만의 티백 육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못 드시는 것도 있고 드시는 것도 있고 추가하고 싶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다른 백화점에선 1:1 화장품 상담을 진행하는 등 오프라인만의 특색을 강화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쿠팡 등 이커머스의 약진이 겹치면서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지난해 백화점의 매출 상승은 물가에도 못 미쳤고 마트는 매출이 역성장했습니다. 물가도 소득 하위층 식비가 5년간 40%나 뛰고 가처분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써야 할 만큼 올랐습니다. 직접 와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한 오프라인 특성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면서 나온 말인데요.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강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미국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팔리는 코인 가격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1% 내외지만 광풍이 불던 2017년엔 20%까지도 비싸게 차이가 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란 용어가 탄생한 건데요. 이 용어가 최근 다시 등장한 건 금 시장입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서 연초부터 지난달 14일까지 KRX 금시장의 국내 금 가격이 27.9%가 올랐는데요. 국제 가격과의 차이도 21.9%까지 벌어지면서 금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치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좀 늘리는 게 국내 코인과 금 시장은 모두 공급 부족 속에 사려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생산성이 노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요. 국내 투자자들의 유별난 투기 심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단기에 1억 천금을 버는 사례가 축적됐고 그 결과 사회 전반에 한탕주의가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영국 같으면은 200년이 걸려 내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 삼촌이 땅 샀다가 대박 났어. 이러는 거를 우리 동시대에서 겪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줄을 서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게 대박 날지 모르는데. 김치 프리미엄을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요즘 제철인 딸기는 향기마저도 달콤한데요. 특별함을 더한 우리나라 딸기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속이 노란 망고맛 딸기에 청포도 향이 나는 딸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혁근 기자가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빛깔 좋은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겉모습은 일반 딸기와 비슷하지만 맛이 사뭇 다른 신품종 골드벨입니다. 딸기를 반으로 자르면 노란 속살이 보입니다. 빛깔에 맞게 망고 맛이 나서 망고 딸기라고도 불립니다. 2년 전 나온 신품종인데 당도가 12.5브릭스로 아주 높은 데다 열대 과일 맛까지 더해져 미국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무르지 않아 딱딱한 정도 역시 합격점입니다. 단맛, 신맛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특히 이제 경도 부분에서 그 미국인들이 먹는 그 일반적인 딸기와 거의 비등한 경도를 내는 고경도기 때문에 5년 전 개발된 홍이는 로열티를 받고 미국에서도 재배 중입니다. 성인 남성 주먹의 절반 정도 되는 큰 딸기인데 청포도 향이 나는 독특한 맛으로 수출량이 3배까지 뛰었습니다. 탄저병에 강해 국내에서도 점유율 4%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 품종입니다. 신품종 홍이나 골드베리는 과육이 단단하기 때문에 운송하기에 적합하고 또 장거리 수출에도 적합한 그런 품종입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신품종 보급과 대기 조절 컨테이너 지원을 통해 딸기 수출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중부 내륙으로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보 지역은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로 최도의 70cm 이상, 수도권에도 많게는 10에서 20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호남, 제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눈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으로는 급격한 기압 변동으로 인한 기상해일이 발생해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구름과 함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대체로 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전주가 5도, 부산 4도로 오늘보다 7에서 8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의 눈은 화요일이면 잦아들겠지만 영동지방은 수요일 밤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